안녕하세요. 출발 증시 가이드 2부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최혜린입니다. 뉴욕 증시는 사상 최고 거의 랠리를 이어가고 있다는데 우리는 왜 이런 모습일까요? 나스닥은 12년 9개월 내 최고점에서 마쳤던 간밤이었습니다. 다우와 S&P 500도 이제 5월 고점을 향해 사상 최고치 경신 도전을 하는 그런 흐름인데요. 우리 증시는 소폭만 플러스 출발했었다가 양시장 모두 하락 전환된 채 전일 종가보다 오히려 더 뒤로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오늘 외국인들의 매수를 받으면서 반등하는 모습인데 왜 빠질까요? 내일은 옵션 만기 금통일이라는 이슈가 겹쳐있는 날이고 오늘 밤 버냉키 현준 의장의 연설을 통해 입에서 또 어떤 얘기가 나올지 물론 경계감도 있습니다만 이 모든 것을 뚫어내고 올랐던 뉴욕 증시를 너무 못 쫓아가서 안타까운 아침이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외국인들의 매도가 이어지는 와중에 선물 쪽 매도가 장 초반인데도 불구하고 3천 계약에 육박하면서 시장을 압박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2부를 통해서 저희가 준비한 소식 먼저 보여드립니다. 네, 하락 반전되는 양시장에 관한 수급 분석부터 상세하게 듣는 것이 순서일 것 같습니다. 이번 주부터 함께 해주고 계시죠? KTB 투자증권 김근호 과장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럴 때 시장이 빠지는 것도 의아하지만 외국인들의 선물에 엄청난 매도도 눈길을 모읍니다. 기관도 이럴 때 안 도와주고 꼭 오후장 들어서 소폭 사는 게 얄밉다 하는 의견도 앞서 나왔었는데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수급 면에서는 외국인 같은 경우 코스피에서는 좀 순매수를 보이다가 이제는 코스피까지 좀 순매도로 좀 들어왔고요. 코스피, 코스닥 선물에서 전부 다 매도세를 좀 시연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제가 한번 말씀드렸듯이 외국인은 최근에 이 신흥시장 중국과 우리나라로 좀 대변될 수 있는데 일단 이 신흥 마켓에서 아직까지 그렇게 큰 매력들을 못 찾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이런 것들이 국내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어떤 매도 포지션에 철저하게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도 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외국인이 이렇게 매도세를 좀 일관할 때 이 매물들을 좀 받아줄 수 있는 것들이 누가 있느냐? 역시나 기관일 텐데 기관 같은 경우에도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현물 쪽에서 매도를 하고 있고요. 선물은 조금 사주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나 외국인의 선물 매도 포지션을 이 기관들이 좀 받아주는 모습인데 일단 그렇게 큰 의미는 없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기관이 최근에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소극적인 자세를 일관하는 이 부분. 근데 물론 기관이라고 해서 소극적이고 싶겠습니까? 여러 가지 대외 상황들이나 또 국내 어떤 펀드 자금으로의 자금 유입들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기 때문에 기관 역시도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여전히 소극적인 소강 상태를 좀 나타내고 있는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좀 거래 대금도 많이 줄어든 우리 시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당분간은 이 외국인의 어떤 포지션을 기관이 적극적으로 좀 막아줄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조금 한 번 더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개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장 초반에는 코스닥에서는 좀 순매수를 보였고 코스피에서는 좀 매도세를 보여주는데 지금 개인 같은 경우에는 전 시장에서 모두 순매수를 좀 돌아섰고요. 선물도 역시 소폭이나마 좀 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개인 같은 경우 항상 외국인과 좀 포지션이 반대로 가는 경향이 큰데 오늘도 여실히 좀 그런 경향이 좀 나오고요. 사실 장이 이럴 때 이렇게 반대 포지션을 잡아서 수익이 그렇게 많이 난 적이 별로 없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러니까 개인 포지션들이 움직이는 방향에 반대 방향으로 보통 외국인들이 좀 움직여주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 옵션 만기도 있고 여러 가지 대외적인 이벤트도 있고 대내적인 이벤트도 있기 때문에 시장 일단 만기까지는 분명히 그렇게 빠르게 움직일 수 있거나 적극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은 굉장히 적어 보인다. 이런 부분들이 개인, 외국인, 기관의 어떤 포지션에 여실히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의외로 우리의 뒤통수를 때리는 외국인은 정말 마음을 알 수 없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내일 옵션 만기를 겨냥해서 외국인들이 이렇게 선물을 오늘까지만 많이 좀 매도하는 걸까요? 아니면 아까 얘기하셨듯이 어떤 큰 그림에서 한국 주식을 매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매도는 지속될까요? 속내를 들려주시죠. 네, 일단 외국인 같은 경우 제가 이 변동성은 우리의 밥줄이다 뭐 이런 얘기 했었는데 일단 변동성이 어느 정도 움직여줘야 외국인의 이 잡아나온 선물이나 옵션 포지션에서 이익이 날 수 있는 구조를 좀 만들어 가는 것 같고요. 일단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뭐 오히려 현물보다는 최근의 흐름이 그렇습니다. 선물 같은 경우 그러니까 선물로 현물 시장까지 좀 흔드는 웹도독 현상은 계속적으로 좀 연출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조금 더 지속될 가능성이 있고요. 일단 전체적인 시장에 대해서 외국인 같은 경우 신흥 시장이 아직까지 큰 매력을 못 느끼고 있다.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선진 시장, 신흥 시장 굉장히 좀 차별화가 지속될 가능성이 커졌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일단 여러 가지 지표상으로도 선진 시장보다는 신흥 시장이 그렇게 아직 회복세가 빠르게 나오고 있지 않고요.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외국인의 참여 비율이 크기 때문에 외국인이 국내 증시의 매력을 못 느낀다, 신흥 시장의 매력을 못 느낀다. 당연히 주가가 크게 반등할 수 없는 큰 요인이 아닐까라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당분간 좀 먼발치서라는 얘기를 드리는데 뭐 계속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소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기관은 그 이유가 적극적으로 포지션을 잡아갈 수 있는 대내적인, 대외적인 여건들이 거의 불가능한 구조로 변했기 때문에 지금 순간에서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좀 이 시장을 방어하고 시장에 좀 주체로 떠오를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좀 미미해 보이고요. 당분간은 좀 먼 발치서 시장의 움직임 그리고 외국인들의 움직임을 조금 소극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가능성은 조금 더 열어둬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관의 소극적인 태도가 뭐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좀 답답하고 솔직히 좀 안쓰럽기도 한데요.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시장의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기관이 당분간은 적극적인 시장 대응을 할 수 없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개인 같은 경우 굉장히 답답할 겁니다. 뭐 외국인들이 시장을 지속적으로 누르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또 기관까지도 시장의 어떤 상승을 제한하는 주체로 변했기 때문에 개인들은 시장에서 굉장히 좀 답답한 마음을 느끼고 있다. 그로 인해서 최근에 또 개인들도 굉장히 좀 소극적으로 변해가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걱정인 게 시장이 오히려 너무 국내 시장이 뭐 하락 상승 이런 부분보다는 너무 좀 소극적인 장세가 될까봐 이런 부분도 좀 우려스럽기도 좀 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투자 자체가 좀 한산해질까 오히려 더 큰 걱정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답답한 개인 투자자분들의 좀 마음을 시원하게 좀 뚫어줄 만한 전략 주셨으면 좋겠는데 오늘 또 장중에는 중국 지표가 나온다면서 이것 또한 변수일 것 같습니다. 당장. 네, 맞습니다. 일단 선진 시장과 신흥 시장의 디커플링은 계속적으로 좀 지속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데 뭐 주가에서도 여실히 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 시장 어닝 시즌 들어가면서 기대감이 어느 정도 커져 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2000년 10월 이후에 계속적으로 좀 이 최고치를 갱신하는 모습 그리고 뭐 다우 같은 경우에도 뭐 거의 전고점을 향해서 좀 지속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진 시장과 신흥 시장의 주가 차이만 봐도 역시나 디커플링 되고 있다 여실히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미국 쪽에서는 어닝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좀 만개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상승을 좀 이끄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내일 새벽에 이 버냉키 의장의 이 연설이 있는데 이 부분에 조금 주목하는 모습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FOMC 회의로 그리고 뭐 버냉키 의장의 연설 이런 부분에 계속적으로 좀 집중을 하면서 미국 시장을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요. 일단 주가 수준으로만 봤을 때는 뭐 어닝 시즌에다가 연설에서도 그렇게 부정적인 얘기가 나올 가능성은 좀 적어지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국내 증시가 가장 영향을 받는 시장이 바로 중국 시장인데 일단 중국의 흐름, 증시 흐름, 경제 흐름이 우리나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쩔 수 없습니다. 거부할 수 없고요. 그게 바로 우리나라 경제 구조, 뭐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뭐 계속적으로 좀
염두에 둬야 될 부분. 그렇다면 과연 중국 쪽은 어떠냐? 일단 이 중국의 오늘 무역 수지 발표가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이 과연 경기가 실질적으로 둔화가 되고 있는 것인가 안 되고 있는 것인가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중국의 무역 수지라든지 중국 쪽에서의 경제 지표들이 나올 때마다는 분명히 좀 잘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무역 수지 같은 경우 좀 잘 체크를 해 보시고요. 또 중국 마켓이 굉장히 좀 크기 때문에 뭐 전 세계적인 글로벌리한 영향력도 무시를 할 수 없다. 그래서 뭐 국내 증시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지만 일단 과연 중국이 경기가 둔화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부분은 지표로 좀 확인을 해보자라는 말씀드리고 실질적인 전략으로는 일단 종목별로 트레이딩 전략은 아직까지는 유효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마켓에 사는 것은 분명히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차분하게 좋은 종목, 괜찮은 종목들을 골라내셔서 종목에 좀 집중을 하셔야지 지수 플레이를 하시다가는 약간 엇박자가 나게 되면 굉장히 좀 뼈아픈 실수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래서 시장 전반적인 모습보다는 그러니까 이제는 이 숲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무를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당분간은 이 넓은 큰 그림보다는 작은 소소한 세밀한 그림들에 좀 집중을 하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트레이딩을 어느 정도 적당히 하는 게 맞는 시장이다라고 하셨었는데 어떤 종목을 요즘 좀 유의 깊게 보고 계십니까? 혹은 종목 트레이딩 할 만한 것을 고를 때 반드시 있어야 될, 지켜야 될 원칙 같은 게 있다면 간단하게만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일단 코스닥 쪽에서는 업종은 LED 업종과 아직도 바이오 업종들이 많이 못 올라왔기 때문에 이 두 업종은 그래도 좀 가장 긍정적으로 좀 지켜보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나 이익이 얼마만큼 성장하고 있느냐, 지속적으로 좀 성장되고 있느냐 이 부분을 꼭 체크하시라는 말씀. 시장이 약세장일 때마다 실적을 위한 실적에 의해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실적 체크는 꼭 하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익 성장을 바탕으로 해서 LED라든가 많이 좀 빠져 있는데 바이오 쪽도 같이 좀 트레이딩 해보자라는 전략 들어봤습니다. 김근호 과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선물시장 동향 그리고 팁까지 챙겨드리겠습니다. 주쌤 기다리고 계실 텐데요. 쌤 플러스 김도영 멘토님 불러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그래도 매수 전략이 맞았던 것 같습니다. 야무지게 밑꼬리 달고 마지막까지 올라오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아침엔 또 외국인들이 많이 빼면서 236.45까지 찍은 지금입니다. 오늘 굳이 매매를 해야 될까요? 옵션 만기 하루 전인데 전략 주시죠. 네, 일단 파생 매매를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그 더할 나위 없는 이벤트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현물, 즉 주식 거래를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아이고 지긋지긋한 만기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는데요. 현재 기준에 본다라면 어제의 이제 오후장에 또다시 이제 여기서는 우리는 자신 있게 매수를 하자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들 최대한 하지만 전체적으로 저를 생방송으로밖에 만나지 못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싸게 저렴하게 사놓자라고 들고 가자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전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상승 쪽이 맞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하지만 만약 내일 옵션 만기 결제시를 말씀드린다면 저는 냉정하게 시크릿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현재는 오픈시켜드릴 수 없음을 강조해 드립니다. 시장은요 전반적으로 수급 자체가 꼬이면서 다시 한번 어제와 같은 양상의 상승분을 반납하는 형태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우리나라 증시가 글로벌 증시의 세계 증시 대비해서 갭상승은 나왔지만 반드시 내려오는 음봉 모양들과 같은 패턴을 만들어냈는데요. 자, 오늘도 역시나 이제부터 잘 봐야 될 것은 개인들의 포지션 부분보다는 외국인들의 포지션입니다. 현재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3,200억대의 매도가 나온다고 해서 이번이 완전히 매도 쪽으로 일관되고 있다라고 보시기는 좀 어려울 것 같겠고요. 기관계 쪽에 매수 포지션을 잡고 있는 것은 양매수, 양콜 시장과 풋 시장 모두 다 양매도 포지션을 잡고 있는 상태에 투신 쪽은요. 특히나 최근에 시장 안정화를 시키면서 올라오고 있는 포지션이니까 쪽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그 다음 이 기준 속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옵션 시장 쪽에 보시면 개인들이 출발 갈게 현재의 속도라면 오늘 한 4,500억까지 들어와야 되는데 그건 아니겠죠. 그 부분을 본다면 개인들의 콜옵션 상품 쪽에 공격 매수세, 특히나 외가격 쪽으로 증가되고 있는 것이 상당히 좀 로또 상품을 노린다, 옵션 만기를 드리고 아무래도 위쪽 상방 쪽에 좋은 시그널들을 포착을 했나 봅니다. 글쎄요 라는 물음을 좀 저도 가져와 보고 싶고요. 개인들 이제서야 풋옵션 쪽에 일부 증가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옵션 만기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기관발의 나홀로 매수세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태, 하지만 옵션 시장 쪽에서의 갈팡질팡 상태, 그리고 선물 시장 쪽에서의 외국인들의 매도 포지션의 확대, 이것만 놓고 본다면 제가 말씀드린 전략에 과연 이게 상승이 맞을까라고 의문점을 두었을 겁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이 부분에 숨어있는 뜻들이 있다라는 거, 기존 포지션에 대한 청산성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파악해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콜옵션 쪽에서의 외국인들의 매도 포지션 자체는 저기 좀 비싼 종목군에 대한 가격이 좀 비싸져 있는 종목군들에 대한 매도 압박이 클 뿐이지 옵션 만기를 앞두고 있는 포지션 자체는 상방을 좀 열어두고 있다라는 것을 저 역시도 좀 이 개인 투자들이 그것을 미리 파악을 했나 봅니다. 근데 뭐가 급한지 글쎄요. 지금 들어가 있는 개인들의 콜옵션 쪽은 좀 위험하지 않을까. 10시 이후에 들어간 개인들의 콜옵션은 조금 수익을 충분히 챙길 수 있는 자리다라고 말씀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프로그램 쪽으로 한번 보면요. 프로그램 동향 자체적으로 보면 오늘 아쉽게 출발이 되었죠. 보시는 바와 같이 차익 쪽에서 매도 출발 이후에 추가 공격적인 매도가 확대되었고 비차익 쪽에서 매도 출발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우리가 놓고 본다면 지수의 영향력이 정말 큰 것인가 라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현재는 지수의 영향력은 아주 미비한 부분이겠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패러다임 자체는 차익 쪽에서 우상향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비차익 쪽에서 왜 이렇게 흘러내리고 이제 횡보를 할까요? 바로 외국인들의 지금 포지션 자체가 횡보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매도 압박을 확대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열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장 전략으로 갑니다. 외국인들의 포지션을 따라다니자, 짧은 포지션에 승부를 하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건 시청자분들께서는 지금 롱 포지션 자체를 끌고 가실 수 있는 강심장이 아무리 있다 그래도 전체 위쪽 변곡과 중간의 변곡 마디들을 체크가 안 되실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이고요. 현재 외국인들의 매도가 소폭이나마 진정되고 있는 상태로 들어온다라면 보시는 바와 같이 3,300억대에서 브레이킹 걸고 다시 축소 나가는 움직임들이 소폭이 있죠. 이런 부분이 나온다면 응시하는 매수 포진처를 좀 잡으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현재 기술은 저는 만약에 수급도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라면 전 강력하게 오늘 오전까지는 무조건 상방 베팅으로 승부수를 띄워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옵션 만기 결제 지수는 제가 오픈을 이번 달은 하지 않겠습니다. 좀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오픈을 시켜드리지 않겠고요. 그 부분 속에서 중요한 자리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오전 부근에서 전일 같은 경우에 왜곡했던 현상, 변동성 부분이었던 바로 요 밑에 하단입니다. 바로 요 235.85자리 부분이 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이 오전 하방 브레이킹, 그럼 무슨 얘기냐면 급락 자체가 다시 한번 이렇게 출발이 되었다고 해서 내려왔을 때 지지력만 만들어주면 된다라는 거겠죠. 지지력만 만들어주면 시장은 우상향 쪽으로 슈팅 준비를 하고 있다. 저는 그래서 어제부터 계속 저는 매도 포지션 언급을 안 드립니다. 그게 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도 포지션에 아무리 수익 나는 자리가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보다는 전체적인 전략을 잡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매수 포지션을 지금 일관돼서 말씀드리고요. 브레이킹 자체가 지금 나오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오전 브레이크 나오면 무조건 상방 쪽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대신 오늘은요. 변곡점을 산장에 좀 크게 잡겠습니다. 위쪽은 240.5 충분히 갈 수 있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어제 회의카 하나 썼고 그 다음에 일단은 열어둬야 되는 변동이 확대될 것으로 내일 변동 장중에 어마어마하지 않을까. 위아래 모두 다 포지션이 나오는 상태일 것으로 파악이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중간밴드 238.45. 자, 아침에 뚫어냈는데 안착만 했으면 제가 오늘 웃으면서 여러분과 방송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좀 아쉽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상단 한번 브레이킹
상단 터치 여부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중간 밴드 부분을 체크해봤으니까 이제 하단 밴드겠죠. 236.00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235.85 그 부분 박스에서 매매 트레이딩으로 하단 지지력이 나온다라면 자신 있게 매수 포지션 잡고 끌고 올라가실 때 짧게 매수 포지션 짧게 1루타 2루타 정도는 때리시지만 만약 3루타 홈런 때리시는 강심장 가지고 어디까지 오전 중에서는 238.45까지는 배팅 구간으로 매수 포지션 잡자라고 말씀드리는데 하나의 팀 마지막 정리하면요. 상해 출발할 때 변동성 커진다라는 거 거기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235.85 깨지 않으면 오전장에서는 일단 매수 쪽의 전략 여전히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도영 멘토님과 함께했습니다. 내일 옵션 만기인 날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선물 쪽 3천 계약 외국인들의 매도 이 정도에서 계속 멈추지 않는 가운데 물론 이제 기관이 방어합니다만은 코스피는 1820선으로 하락한 채 관망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소폭 플러스권으로 올라왔다곤 하지만 겨우겨우 520에 맞추는 분위기인데요. 좀 조용한 오늘 아침장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등락에 있는 특징주들 모아봤는데 업앤다운 특징주 확인해 보시죠. 네, 오르는 종목 가운데 오늘 오래간만에 삼성전자가 눈에 띕니다. 무엇보다 다이와라든가 골드만삭스는 매도 쪽에 있지만 크레딧리온에 그리고 JP모간, UBS 등이 매수 창구 쪽에 이름을 올리고 있어서요. 외국인들이 사서 오늘 이틀째 반등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기대도 있는 날입니다. 호텔 신라가 오늘 다시 한번 61선에 걸쳐 있는 6만 원대를 회복하고 있는데요. 성수기 면세점 매출 증가에 대한 기대감 역시 있는 모습입니다. 삼성 SDI 최근에 계속 거론되고 있는 IT 종목인데요. 최근에 2차 전지 수요 회복과 ESS라는 에너지 저장 장치 또 반드시 설치해야 된다라는 사용 의무화에 따른 최대 수혜주로서 거의 박스권 상단까지 올라와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어서 다음 주 모습 보고 계신데요. 영남제부는요, 지금 여대생 청부 살해 관련해서 검찰의 압수수색까지 들어갔다고 하죠. 오늘 개파락 동반하면서 4%대 이상 밀리고 있고요. 이화전기는 인도네시아 출자법인의 파산 신청 소식 때문에 오늘 역시 급락하고 있습니다. 전일까지만 해도 경협주로서 많이 올랐었는데 오늘은 하루 만에 분위기가 좀 바뀌었습니다. CJCGV는요, 2분기에 대한 실적 우려, 이와 또 동반된 안 좋은 리포트들 속에 오늘까지 나흘 연속 밀리면서 장기 이동 평균선마저 하향 이탈하고 있네요. 네, 먼저 업종목부터 대응 전략 짜보겠습니다. HMC 투자증권 최희승 차장 연결돼 있겠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2분기 잠정 실적이 기대에 못 미쳤는데 9조 5천억 영업이익 보시고 어떤 생각하셨는지 일단 120만 원을 위협하는 듯 했지만 일단 어제 오늘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오늘 외국인이 사는 거 맞나요? 네, 오늘 외국인이 일단은 매수 쪽으로는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결과적으로 지금 1시간 20분 정도밖에 시장 시작하고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삼성전자 실적은 사상 최대치가 나왔습니다만 시장의 어떤 기대치에 못 미쳤다라는 그런 내용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졌었는데 사실 그 기대치라는 것 자체도 시장 참여자들이 만든 거기 때문에 그 어떻게 잣대를 들이대느냐에 따라서 그 주가의 향배가 좀 결정된다는 게 참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일단 외국인 순매수로는 지금 보여지지만은 이게 이제 종가까지 계속해서 연결이 되고 또 추세적으로 계속 연결이 될지 여부는 현재까지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계속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121선에서는 좀 강한 지지가 좀 나왔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현재 외국인 보율이 전일 종가 기준에서 47.52%까지 역대 최저치까지 떨어졌다는 점, 그런 점들을 봤을 때는 향후에 좀 다시 한번 주식 매도한 부분들을 일부 좀 채워넣는 그런 모습들도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면서 조금씩 외국인 매수가 좀 들어온다라고 판단될 때는 조금씩 이제 단 한 주를 사더라도 일단은 시장의 어떤 기준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일단은 조금씩 편입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업종목 말씀드린 대로 이제 호텔 신라 지금 보고 있는데요. 호텔 신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최근에 발표된 어떤 제주도 면세점의 이제 증설, 기존에 한 1,100평에서 한 3,300평으로 한 3배 정도 늘린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왔었는데요. 바로 늘리자마자 바로 매출 확대는
바로 이제 직격탄이 되겠죠. 바로 올라가겠죠. 근데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게 이제 2014년 하반기로 예정돼 있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는 이제 기대감만 지금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바로 뭐 주가에 지금 그게 편입된다라기보다는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지금 성수기에 진입하는 7, 8월 달 여행객 수요가 증가하고 이제 중국에서 여행객들이 지금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면세점 매출 증가가 지금 현재 직면에 있는 어떤 기대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이제 면세점 확장 그리고 이제 서울에 있는 신라호텔 면세점의 확장 이런 부분들까지 연결될 수 있는 만큼 그 기대감을 계속 상존하면서 이번 그 2분기에 지금 바로에서 올라올 수 있는 어떤 면세점 매출 증대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은 계속해서 증가할 수 있다라는 이제 중국 관광객 수 증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향후 전망도 상당히 좀 밝다라고 보여지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도 마찬가지로 60일선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는 계속해서 좀 매수 관점, 긍정적인 관점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업종목은 삼성 SDI인데요.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지금 2차 전지 수요가 이제 계속해서 지금 회복되고 있다라는 점, 그런 점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 최근에 그 이제 미국 쪽에 EV 자동차 그 일렉트로닉 베이클이죠. 전기차가 5,000대 이상 팔렸다는 아주 호조 소식이 나오면서 지금 중대형 건전지, 중대형 뭐 건전지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중대형 전지 쪽에 어떤 수요 회복 및 증가가 좀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마 뭐 정부 쪽에서도 지금 에너지 효율 그리고 이제 그 최근에 이제 포스코 ICT와 같이 이제 스마트 그리드와 관련된 이런 쪽에 호재가 좀 나올 만한 게 정부 쪽에서 이제 3층 이상 건물에 그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사용 의무화를 뭐 추진한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나온다 그러면은 어쨌든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삼성 SDI, 역시나 뭐 대장주가 가장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요 지금 오늘은 뭐 3.5% 정도 지금 상승을 하고 있어서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매수하기 좀 부담스럽습니다만은 한 14만 원대까지 21선까지 좀 붙는다 그러면은 한번 매수 관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61선 지금 따라 올라오고 있는데 13만 3천 원 정도 수준이니까 손절가 13만 3천 원 정도 잡고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오히려 이렇게 14만 5천 원 오늘 종가가 완전히 지지되고 들어가려고 했던 분들은 전략을 좀 수정해서 역시 눌림시 매수하는 게 맞을까요? 일단 오늘 거래량 상당히 좀 마음에 들고요. 전일 거래량 지금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기관 쪽 매수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외국인들은 반대로 계속 팔고 있고요. 지금 어쨌든 지금 수급 상황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다만 이제 세 번의 이제 고점 형성이 있었는데 14만 6천 원 고점 5월 달에 한번 찍고 그 이후에도 이제 14만 5천 원대 다 돌파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밀리는 최근에 이제 3일 전에도 영업일수로 3일 전에도 이제 계속 밀리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돌파 여부 확인하고 들어가도 추세 유지가 되는 걸 확인하고 들어가도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번에도만 눌린다 그러면은 실망 매물도 나올 수 있는 만큼 경계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삼성전자부터 호텔신라, 삼성 SDI까지 분석을 최희순 차장 통해서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엔 다운주로 가보겠습니다. 다운주 분석은요, 동부증권으로 가서 들어보려고요. 방배 지점에 계시는 김혜란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모님 논란이 좀 있었었죠. 영남제분 결국에 검찰의 압수수색 소식이 오늘 들려오면서 하락하네요. 네, 맞습니다. 영남제분이 지금 허위 진단서 작성 의혹 때문에 이제 검찰로부터 압수수색 받았다는 소식이 급락 출발했습니다.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이 지금 재조명되면서 주가가 뭐 급등락 거듭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특히 오늘 압수수색의 이제 관건은 영남제분 측이 전 부인이었던 유인 씨의 주치 이제 세브란스 박모 교수에게 허위 진단서 작성 등을 위해서 금품을 제공했는지 안 했는지 이 부분을 확인하는 게 좀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우선 영남제분 측의 금품 제공 혐의가 드러난다라고 하면은 그동안 회사 측의 뭐 해명과는 상관없이 불매 운동과 더불어서 주가의 추가적인 하락세 계속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금품 제공 혐의가 무관하다라고 밝혀진다면은 오히려 이번 악재를 1,900원 선 아래에서는 단기 반등 누린 그러니까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유효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나온 종목은 이화전기인데요. 이화전기가 지금 출자법인 계열사 파산 신청 소식에 급락세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날 이제 공시를 했는데 출자법인인 PT 캡순이 인도네시아 파산 신청했다고 공시했는데요. 출자 금액은 38억 원, 이화전기의 자기 자본 대비 4.46%에 해당하는 규모고요.
우선 이에 관련해서 이화전기 측은 현재 이제 필출자 법인과 채권자 간의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고 이에 따라 가지고 법원의 판단에 따라 대응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인데요. 우선 이화전기 자체만 보더라도 지금 전반적인 사업 부진으로 적자 전환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 해외 계열사 파산 신청까지 악재가 겹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의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 가능한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은 900원 이상 주가 반등한다라고 하면은 우선은 비중 축소하는 전략 바람직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운 종목은 CJCGV인데요. CJCGV가 지금 2분기 실적 둔화 우려감에 하락폭 키워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2분기 영업이익은 지금 117억 원, 전년 동기 대비해가지고 48% 가까이 감소하면서 시장 컨센서스 크게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2분기 직경정 확산에 따라서 고정비도 증가하고 있고 또 2, 4분기 한국 영화 흥행이 부진하면서 좀 외화에 대해 가지고 이제 수익 배분 비율 증가한 부분이 영업이익 감소로 나타난 부분입니다. 네, 3분기에는 지금 감시자들, 설국열차 이런 기대작들이 개봉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또 주말이랑 휴일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3분기에는 좀 영화 모멘텀이 피크 더 올라가지 않을까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수급적으로 기관들 매도세 계속되고 있고 또 오늘 120일 이평선 하향 이탈한 모습이기 때문에 주가에 추가 하락 있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시다가 이제 42,000원 선 아래에서는 좀 단기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한 가지 더 CJCGV 얘기하셔서 말인데요. 미디어 플렉스 이것도 영화 관련된 종목 아닙니까? 김수현 배우 효과 얘기도 있었었는데 올 들어 거의 상반기 대박주였죠. 2배 가까이 올랐던 미디어 플렉스가 오늘 하한가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외국인 매도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동안 은밀하게 위대하게로 인해 가지고 상승세 보이던 미디어 플렉스가 이제 오늘 외국인들 매도 물량 쏟아지면서 지금 하한가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한가 주문에 지금 100만 주 이상 매도 물량 쌓여있을 정도로 지금 투자 심리가 좀 좋지 않은 상황인데요. 외국인 대량 매도 지금 주가 계속 하락세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우선은 신규 진입하시기보다는 조금 추가적인 주가 하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단기 반등 보시고서 오히려 61선까지는 좀 기다려보시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미디어 플렉스까지 팁을 잘 주셨습니다. 61선 정도까지 일단 좀 지켜보자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의 대량 매도 속에 하한가 들어간 미디어 플렉스까지 다운주 분석 들어봤습니다. 김혜란 연구원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중국장이 개장을 한 것 같습니다. 0.1% 정도 하락하면서 1962.84에서 개장하고 있는데요. 오늘 중국의 6월 수출입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곧 있으면 나올 텐데 어쨌거나 소폭 하락 출발했음을 알려드리고요. 잠시 후에 중국장 분석할 때 지표 나오면 곧바로 같이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전문가들이 오늘장 이렇게 하라고 조언을 주셨었는데 의외로 시장의 모습이 많이 약한 날이기도 합니다. 한 대 모아봤습니다. 보시죠. 김동섭 이사님은요, 만기 전에 외국인들의 선물 대량 매도, 지금 시각 한 3,000계약 정도 나오는데요. 이럴 때 소극적인 기관이 너무 아쉽다 하셨는데 일단 기관이 선물 쪽에선 조금 방어를 해주는 모습이 나오긴 합니다. 리드코 대표님은 코스피 기준 21선 돌파하는지 관심 가지면서 단기적으로 손절은 짧게 그렇지만 수익이 조금 탄탄하게 보장되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트레이딩만 지속하자라는 의견 고수하셨습니다. 앞서서 삼성 SDI 분석도 조금 전 최희승 차장 통해서 들어봤었지만요. 그에 더 앞서서 이명식 전문가님이 2차 전지 성장 모멘텀에 주목하자라면서 2차 전지 섹터에 대한 관심을 가져라 이런 얘기하셨었고요. 유창희 대표님은 외국인들의 매수 전환 확인하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근호 과장님은요. 미국 증시는 어닝 기대 속에 랠리를 보이고 있는데 우리 한국장만 못 가고 있다라면서 이런 장에는 트레이딩으로만 집중하는 것이 좋겠다. 역시 종목별 트레이딩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네, 전문가 공감 정도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KTB 투자증권 이성웅 대리님 연결해 보죠.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나온 이렇게 5개 의견 가운데 공감할 만한 의견 몇 개 정도 보이십니까? 대부분 말씀하셨던 의견들이 다 틀린 말은 아니고요. 저는 거기서 봤을 때도 그 3번
그리고 4번 정도 좀 의견 좀 괜찮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우선 2차 전지 성장 모멘텀을 주목하자. 그리고 외국인의 매수 전환을 확인하자는 게 맞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우선 2차 전지 성장 모멘텀 같은 경우는 우선 지금 최근 시장에서 어떤 주도주를 찾기가 분명히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지금 뭐 기관이나 외국인 자금 쪽에서도 지금 IT,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를 전후로 해서 스마트폰이나 IT 중소형주에 대해서 물음표가 생기는 그러한 좀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전에 나 갖고 있던 자금을 어떤 자금으로 투입하냐, 어떤 산업이나 어떤 업종을 투입하냐는 굉장히 고민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최근에 그 미국 쪽에서도 2차 전지 시장이 좀 열리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시장 캐파도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2차 전지가 스마트폰 부품주 다음에 다른 테마가 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외국인 매수 전환을 확인해야 되는 건 당연한 얘기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자, 역시 우리 이성훈 대리님만의 전략을 들어보려고 했었는데 오늘 준비하신 관심주 하나가 2차 전지 쪽이라고 들어서요. 2차 전지 탑픽주로 생각하신 종목부터 오늘은 전략에 앞서 공개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우선은 말씀드릴 종목을 좀 PNT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PNT 같은 경우에는 롤트롤 장비 제조업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롤트롤 장비 같은 경우는 지금 일본에서 지금 개발된 그런 장비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장비를 지금 양산 설비하는 기술을 갖고 있는 데가 우리나라에서는 PNT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의 핵심 장비라고 할 수 있는 이 롤트롤 장비를 생산하는 이 PNT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2차 전지의 선도주도 삼성 SD나 LG화학처럼 큰 종목들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2차 전지의 대표적인 그런 수혜 기업으로 받을 가능성은 좀 크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사업 부분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PNT의 수주나 실적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2차 전지 쪽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북미 시장이나 신흥 아시아 시장까지도 당연히 캐파가 열릴 가능성은 좀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PNT 같은 경우에 작년에 매출액이 547억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750억 정도, 약 30%에서 40% 정도 늘어난 수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여기에 영업이익률까지도 2010년부터 13%를 유지하면서 10% 이상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세부적인 어려운 얘기를 하는 것보다도 이러한 2차 전지 시장과 그 전에 재무제표 영업이익률과 매출액을 본다고 한다면은 PNT 같은 경우는 분명히 지금 시장 올해 이번 달이나 올해 하반기 때는 굉장히 수혜를 받을 만한 기업이라고 좀 확신이 좀 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PNT를 오늘 장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전략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에서도 들어가도 무난한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매수가는 8,200원에서 250원 사이, 목표가는 9,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0,900원 정도로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은 지금 2차 전지 얘기하는데 이 종목이야말로 탑픽인 듯도 합니다. 어쨌거나 지금 가격대에서 윗골이 많이 달아줘서 좋게 매수 가격대를 보시는 것 같습니다. PNT 9,000원까지 본다. 관심주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밖에 지금 시장에서 잊지 말아야 될 전략이 있다면 짧게 좀 짚어주시죠. 네,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은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 알코아 실적을 발표한 다음에 뉴욕 증시가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알코아 실적이 2분기 시장이 2분기 실적으로 반응한 게 굉장히 오랜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도 이제 양적 완화나 아니면 다른 외부 변수보다도 실적 상승으로 간다고 한다면 다행히 2분기 실적이 괜찮은 기업들, 지금은 IT 부품주들은 지금 최근 조정받았지만 아직까지 2분기 실적 모멘텀 쌓여있기 때문에 IT 부품주들 아니면 다른 관련 2분기 실적 추정치 높은 기업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지금까지 KTB투자증권 이성훈 대리님과 함께했습니다. 아직까지 IT 부품주는 2분기 어닝에 대한 그런 매력도가 있기 때문에 좀 보자라는 의견과 무엇보다 2차 전지 성장 모멘텀 얘기하시면서 오늘 PNT라는 종목을 탑픽으로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성훈 대리님 무엇보다 종목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선윤의 차트미인주입니다. 시장이 그렇게 좀 재미는 없는 모습입니다. 내일 만기에 대한 조금 지켜보기 심리일까요? 좀 더 시장이 관망 추세가 이어지는 것 같고요. 확실한 것은 실적을 기다리는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 기대주들 중심으로 해서 매수가 좀 들어오고, 또 하나 최근 추세는 3분기에 대한 실적이 양호한 종목들, 예상치가 좋은 종목들, 그리고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매수가 좀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기본 바탕에 깔려있는, 우리가 알려있는 펀더멘탈, 이 양호한 종목들에 대한 매수보다는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에 대한 매수가 강하게 들어온다는 걸 좀 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확실하게 지표도 없고요. 기대치도 낮은 시장에서 조금은 그래도 관망하시다가 확실히 실적 좋은 전차군단의 매수는 꼭 필요하겠다.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종목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확실하게 지금 전차군단 매수하셔야 되는데 어떤 종목이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요. 현대차, CJ ENM, NHN게임빌, 현대중공업이 있는데 NHN이 약간 조금 불안합니다. 지금 오늘 좀 규제가 된 것도 좀 안 좋은 소식이 있기 때문에 약간 좀 지켜봐야 될 것도 같은데요. NHN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나머지 종목들 큰 하락은 아직 없기 때문에 꼭 좀 홀딩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없습니다. 가져가도록 하고 다 3% 이상 한번 수익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가지 종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들은요. 조금 시장에서 굉장히 좀 주목을 받고 있는 두 가지 종목을 가지고 나왔어요. 둘 다 굉장히 조금 이쁜 차트를 좀 보여줍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삼성 SDI고요. 두 번째는 SK 브로드밴드입니다. 자, 먼저 삼성 SDI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이전에 그 삼성 SDI를 할 때 제가 그 당시에 같이 2차 전지주를 갖고 나왔던 종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일진 머티리얼즈라는 종목을 제가 한번 가지고 나왔었는데요. 차트를 보시면 가지고 나와서 3%를 잘 먹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후에 주가는 40% 이상이 뛰었어요.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삼성 SDI가 이제 일진 머티리얼즈 이렇게 많이 올랐던 것처럼 갈 수는 없지만 충분하게 그 어느 정도의 가치, 일진 머티리얼보다 훨씬 대장이잖아요. 갈 수 있는 모습이 좀 잡히고 있습니다. 자, 삼성 SDI 같은 경우 크게 좀 보자면요. 작년부터 해서 계속적인 이제 차트 흐름이 가격대가 머물러 있는 부분 자체가 한 14만원, 15만원 이 정도 라인을 지금 계속 지금 왔다 갔다 횡보를 하고 있어요. 많이 갔을 때가 약간 17만원 잠깐, 그냥 16만원이면 정말 잘 갔던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최근의 차트로 돌아와서 확대를 해볼게요. 현재 모양새에서 지금 이 박스권 돌파를 지금 딱 시도하는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단 말이죠. 오늘 급등을 합니다. 2.8%, 3% 가까이 올라주고 있는데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시도가 나와주면서 좀 지난주 같은 경우는 약간 보여줬었고요. 이번에 같이 나와줘서 한번 반등이 나와줘서 14만 5천원 이상으로 종가가 마무리가 되면요. 이 종목 박스권 돌파 첫 번째 시도로 판단이 되고 있고 좀 더 크게 올라가서요. 충분하게 얼마까지 갈 수 있냐고 보고 있냐면요. 좀 그 이상 간다면 한 15만원 정도까지 갈 수 있겠지만 저는 일단 3%는 딱 수익 실현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그림이 지금 나오고 있다 해서 3% 무조건 가능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수급적인 부분을 조금 살펴보자면요. 어느 정도의 좀 기대감이 있냐면 삼성 SDI는 최근 들어서 정말로 꾸준하게 기관들의 매수가 그렇죠? 많이 들어왔던 종목입니다. 굉장히 많은 물량을 기관들이 샀고요. 외인들은 꾸준하게 팔았던 종목, 그리고 또 하나 개인들도 같이 팔고서 기관들의 추세가 그래도 꾸준하게 이어져 오는 게 눈에 보인단 말이죠. 이 흐름 자체가 꺾이지 않고 가준다면은 주가 흐름 자체도 다시 한번 말씀드린 대로 크게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오늘이 그 시작인 것 같고요. 좀 더 크게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요. 말씀드렸다시피 SK 브로드밴드입니다. 자, SK 브로드밴드 IPTV 선두주자. 요즘 가입자가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일주일만 지나면은 방송했던 프로그램들을 다 공짜로 볼 수가 있죠. 정말 좋기 때문에 저도 물론 쓰고 있습니다. 자, 꾸준하게 가고 있는 이 흐름 자체, 수급상의 특징 자체도 너무나도 퍼펙트한 흐름. 정말로 좋은 종목. 제가 두 가지 가져온다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좋습니다. 너무나 좋기 때문에 SK 브로드밴드 역시나 정말 크게 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역시나 박스권 상단 부분
지금 돌파하는 시도 나와주고 있고 바닥권부터 기간 매수가 정말 좋은 종목, 기간 매수 수급이 정말로 좋다. 특징적으로 아주 좋은 1등이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역시나 이 종목 매수하신다면은 3% 이상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말씀드려봅니다. 자, 그럼 오늘 제가 두 종목 중에 어떤 종목? 저는 오늘 삼성 SDI를 말씀드려볼게요. 자, 삼성 SDI가 좀 더 이 박스권 돌파를 첫 시도했고요. 좀 더 반등이 나올 것이라 판단이 됩니다. 말씀드린 이후에 좀 더 좀 움직여주고 있는데요. 자, 현재가 144,500원까지 매수하도록 하고요. 목표가 3% 잡고 대응하도록 하고 추가적인 반등은 뭐 15만 원도 가능하겠지만 일단은 13%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가능하다 판단이 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삼성 SDI 말씀을 드렸고요. 3%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윤의 차트 미인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가 올라올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 규모는 더 불어나면서 3,300계약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오늘 어마어마하게 팔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중국장이 또 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요즘이죠. 중국장 얘기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리딩 투자증권 우성재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수출입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죠. 5월달 수출이 1%밖에 늘어나지 않아 굉장히 시장에 우려를 키웠던 대목이라 6월달 지표도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은데 지표 전이라면 개장 분위기 이후 지금까지 어떤 중요한 관전 포인트 짚어주시죠. 예, 저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11시에 발표될 무역 수지에 대한 발표가 시장에서 큰 관심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국 11시를 전후로 해서 증시의 방향성이 좀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중국 본토 지수는 0.15%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증시의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일 결국 2,000선 돌파 못하고 다시금 강보합권의 장을 마감을 했었는데 증시의 뚜렷한 상승 모멘텀의 부재 속에서 증시가 강한 힘을 나타내기에는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하반기에는 중국의 소비 및 소매 업종의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지금 자동차 서비스 업종 등에 대한 이제 관련주에 대한 기대감을 좀 나타내면서 이러한 업종들을 중심으로 한 매수가 유입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은행 간 기준 RP 금리는 하락세로 나타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이러한 부분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긴축 작은 경색에 대한 부담감은 좀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QFII 즉 이제 적격 외국인 투자 한도를 가지고 있는 기관들의 계좌 개설수가 사상 최고치를 나타내면서 증시의 자금은 꾸준히 유입될 것으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의 6월 인플레이션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2.7% 상승하면서 5월에 2.1% 비해서 높은 모습을 보였던 만큼 이러한 인플레이션 압력은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결국 중국의 경제 지표 발표에 따라 증시의 변동성이 좀 커질 것으로 보이고 있는 가운데 11시를 기점으로 한 증시의 변동성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 염두하시고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좋을 거라고 예상하는 건지 원달러는 소폭 빠지는 쪽으로 방향을 막 잡고 있네요. 일단 중국 지표에 따라서 변동성 커질 수 있음을 얘기 들어봤습니다. 우 팀장님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시초가 공략주였죠. 카프로 리뷰해볼까요? 네, 카프로 오늘 추천해 주셨던 강정호 부장님의 투자 포인트는 이것이었습니다. 최대 주주가 효성인데요. 효성의 섬유사업부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죠. 때문에 카프로도 2분기 영업이익이 전 분기 대비 20%, 1년 전 같은 기간 대비 40% 이상 개선될 것이라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저평가 메리트도 있는데 PBR 기준 0.7배 정도로 1배 미만이고요. 강력한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바닥 사인도 들어와 있습니다. 차트 보시면요. 자,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이 장대 양봉이 터지면서 거래량을 동반했던 10% 급등 이후에 약간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 시초가에 공략해봤지만 오늘까지도 아직은 좀 조용한 그런 흐름인 것 같습니다. 대응은요. 목표가는 짧게 8,000원 정도 10% 정도 주셨고요. 손절가도 다소 타이트한 6,800원으로 대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성재 팀장님의 말처럼 지금부터 한 10여 분 정도 후면 중국의 6월 수출 그리고 수출입 지표가 나옵니다. 장중 변동성이 중국 지표에 의해 한 번 더 확대될 수 있으니까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출발 증시 와이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